처녀 귀신의 부탁을 들어준 선비, 3년 후 돌아온 것은 한밤중 무덤가에서 만난 아름다운 처녀 귀신이 눈물로 호소한 간절한 부탁. 무서워하면서도 그녀를 도와준 착한 선비에게 3년 후 찾아온 것은 죽은 자의 감사가 산 자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기적. 선행이 어떤 보답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조선시대 최고의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선비 이학조와 처녀 귀신의 운명적 조우.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고향인 경상도 안동으로 향하던 젊은 선비 이학조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또다시 낙방한 그는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낙방이구나.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학조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데 다음 주말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길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학조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길 옆으로 작은 언덕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무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학조는 말에서 내려 근처의 큰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무덤가였지만 그는 선비답게 담대했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이학조는 가져온 건빵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나무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어찌하면 좋을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학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학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희미하게 투명했습니다. 아, 귀신이구나. 이학조는 깜짝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슬픈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비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해코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 귀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월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묻힌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학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월선 낭자,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승에 미련이 있어 저승길을 가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비님. 월선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 3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조는 그녀의 절절한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미력 하나마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월선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서. 권세가 무엇입니까?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합니다. 이학조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과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은 압니다. 월선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3년 동안 이곳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분은 선비님이 처음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은 선비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학조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저도 편히 저승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학조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선비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월선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편히 앉으십시오. 이학조는 나무 아래 자리를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월선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귀신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악한 귀신이 아니라 억울함을 품은 불쌍한 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간절한 부탁. 저는 이 근처 마을인 석교리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월선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지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시는 훈장님이셨습니다. 이학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고 남자아이들처럼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시도 지을 줄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석교리의 제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의 뜻이 있으셨겠군요. 이학조가 관심 있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도 제 재주를 아끼셔서 좋은 집안과 혼담을 성사시켜 주시려고 하셨지요. 월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우리 마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만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소문이 났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나 보군요. 이학조가 짐작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만기는 겉으로는 선량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럽고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일을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귀신의 몸이었지만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색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젊고 예쁜 처녀들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희롱하곤 했지요. 거부하면 그 집안에 누명을 씌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못된 관리가 있었다니. 이학조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만기가 저를 관청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성실히 세금을 내셨거든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셔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정만기는 딸만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행하면 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셨군요. 이학조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관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만기는 처음부터 저에게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관청에 도착하니 정만기가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는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고 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죠. 이학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만기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겁탈을 시도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선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학조가 위로했습니다. 월선이 깊은 숨을 쉬고 계속했습니다. 저항하던 중에 책상 위에 있던 벼루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정만기는 당황했겠지만 곧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떤 계략이었습니까? 저를 강에 빠뜨려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제가 실족해서 강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만기의 권력이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심지어 그날 관청 근처에서 저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군요. 이학조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해 저승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정말 실수로 죽었다고 믿고 계세요.
자신이 딸을 잘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월선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선비님,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서 아버지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만기 같은 악한 관리가 더 이상 다른 처녀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학조는 월선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로운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월선 낭자, 말씀하신 정만기는 지금도 그 고을의 현감으로 있습니까? 네, 아직도 그곳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다른 처녀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학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록 미력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귀신을 돕기로 한 선비의 용기. 동이 트기 시작하자 월선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선비님, 해가 뜨면 저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학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선비님, 정말 조심하세요. 정만기는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선비님께 해를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선비로서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학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월선이 사라진 후 이학조는 석교리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아서 금세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주막에 들러 주막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장, 이 마을에 대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나가는 선비인데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40대쯤 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학조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한양에서 안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젯밤에 길을 잃어서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냈지요. 주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마을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곳입니다. 이학조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무덤가를 지나왔는데 마을 사람이 묻혀있나 보더군요. 젊은 여인의 무덤 같았는데 주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무덤 말씀이시는군요. 그곳에는 우리 마을의 월선이라는 처녀가 묻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주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3년 전에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아버지가 훌쩍 늙어버리셨어요. 강에 빠져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며칠 후에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실족사였다고 하더군요. 이학조는 주인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훈장님, 정말 불쌍하세요. 딸을 잃은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서당도 문을 닫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십니다. 이학조는 월선의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같은 선비로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선비님이시니까 혹시 모르죠. 이학조는 주인에게 길을 물어 월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한옥이었는데 지금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이학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쇠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도 글 공부를 하는 선비입니다. 잠시만 뵙고 싶습니다. 대문이 조금 열리더니 파리한 얼굴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학자다운 품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같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월선의 아버지 정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제 학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어찌 다른 이의 자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학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딸의 죽음이 정말 실족사였습니까? 정학수가 깜짝 놀라며 이학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억울한 일은 없었습니까? 정학수가 주위를 살피더니 이학조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닫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선이가 그날 현감님께 불려갔는데 그 후에 갑자기 실종되었거든요. 현감에게 불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성실히 세금을 내왔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학조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월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현감님은 권력자이고 저는 미천한 훈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증거도 없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선비님 말씀이 맞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선비님께 해가 미칠까봐 걱정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 그날 밤 이학조는 다시 무덤가로 갔습니다. 월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월선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정말 많이 상심해 계시더군요. 이학조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월선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월선 낭자, 그날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목격자가 있었는지요? 월선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관청 근처에서 김서방이라는 분이 나무를 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제 비명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김서방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을 뒷산에 사는데. 하지만 그분도 현감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계실 거예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월선이 갑자기 뭔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정만기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의 옷에 피가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비녀가 관청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내일 그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조는 다음날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뒷산에 있는 초라한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늙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김서방께서는 3년 전 월선이가 죽던 날 관청 근처에 계셨다면서요. 김서방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산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그날 관청 근처에서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비님, 저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감님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서방,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김서방이 한참 망설이더니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감님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하지만 현감님이 저를 어떻게 할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학조는 김서방을 설득한 후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정만기를 직접 만나볼 작정이었습니다. 관청에 도착하니 정만기가 큰 소리로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현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선비 이학조라고 합니다. 정만기가 이학조를 흘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이 지역의 풍속과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요? 특별한 일이라. 별로 없었소. 평화로운 고장이니까. 그런데 3년 전에 젊은 처녀가
강에 빠져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정만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이오. 안타까운 사고였지. 실족해서 강에 빠진 것이오. 그 처녀가 죽기 전에 관청에 온 적이 있다면서요. 그런 일은 없었소. 정만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학조는 정만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처녀의 물건이 관청에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유품이라도 가족에게 돌려드리면 좋을 텐데요. 무슨 물건이 있겠소? 아무것도 없소. 정만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학조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월선의 비녀나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현감님, 혹시 그날 밤 옷에 피가 묻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만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당신이 누구이기에 현감인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가?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월선이라는 처녀가 정말 사고로 죽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 나가시오. 더 이상 이런 소리 하면 죄인으로 잡아놓겠소. 이학조는 정만기의 격렬한 반응을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감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슨 자백이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억울함이 풀리고 한이 해소됨. 그날 밤 이학조는 월선에게 하루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김서방의 증언을 확보했고 정만기의 반응으로 보아 분명히 그가 범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제 비녀는 관청 안쪽 서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입었던 옷은 아마 태워버렸겠지만 혹시 잿더미라도 남아있다면. 관청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군요. 선비님, 너무 위험합니다. 발각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이학조는 다음 날 밤 관청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그는 정만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의존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뒤졌습니다. 서한 뒤쪽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비녀였습니다. 월선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찾았다. 이학조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정만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포졸들이 따라왔습니다. 역시 수상한 놈이었어. 정만기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현감의 서재에 침입하다니. 이학조는 비녀를 꽁꽁 숨기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진실이냐? 너는 도둑이다. 당장 잡아라. 포졸들이 이학조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잠깐. 이것을 보십시오. 이학조가 은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월선의 비녀입니다. 왜 현감의 서재에 있습니까? 정만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월선이 그날 이곳에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학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포졸들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월선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만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비녀는 우연히 죽은 것이다. 그럼 왜 숨겨두셨습니까? 그리고 김서방이 그날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관청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의 아버지 정학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현감님,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정학수가 관청 마당에서 외쳤습니다. 이학조가 창문으로 고함쳤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월선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만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했다. 관청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원했을 뿐이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너무 완강하게 저항해서
정만기가 무너지며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위장한 것입니까? 이학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괴로웠다. 밤마다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났다. 포졸들이 정만기를 체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학수가 이학조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선비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월선이도 편히 저승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학조가 무덤가로 가자 월선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편히 떠나실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선비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선비님의 선행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거예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하늘이 선비님의 의로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3년 후에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3년 후 찾아온 상상 못한 선물. 3년이 흘렀습니다. 이학조는 그동안 꾸준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그의 학문에 깊이를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새로 관직에 임명된 이학조는 경상도의 한 고을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석교리가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분명히 다른 고을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는데 이학조가 의아해했습니다. 부임 첫날 이학조는 월선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꽃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월선아, 내가 돌아왔다. 이제 이곳에 현감이 되었다. 이학조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감님,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돌아보니 정학수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 훈장님, 안녕하셨습니까? 현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선비님이시네요. 정학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은인이 이곳의 현감이 되시다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원래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는데 분명히 월선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이학조가 현감이 된 후 그 고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현감님, 저는 한양에서 온 상인 김진사라고 합니다. 현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 저희 집안에서 현감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의 혼처를 찾고 있는데 현감님 같은 분을 사위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학조가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군요.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현감님의 의로운 행실이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3년 전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신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김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월화라고 하는데 올해 20살입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재주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현감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아 꼭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학조는 김진사의 딸 월화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월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슬픔 대신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감님, 저는 현감님의 의로운 행실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살며 백성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월화의 말에는 진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학조는 그녀를 보며 운명을 느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이학조와 월화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월화는 남편을 도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학조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합니다. 월선아, 설마 월화가 아니에요. 월화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늘에 부탁해서 선비님께 좋은 인연을 맺어드린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까지. 선비님께서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와주셨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선비님께는 앞으로도 더 큰 복이 있을 거예요. 고맙다, 월선아. 월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이학조는 꿈에서 깨어나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행이 가져다준 놀라운 보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학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월화와 함께 많은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은 대대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월선의 무덤가에는 이제 아름다운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은하라고 불렀습니다. 선행에 대한 보답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녀 귀신 월선과 의로운 선비 이학조의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었지만 타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준 이학조의 선행이 3년 후 상상도 못한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인연, 출세,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을 위한 작은 선행이 때로는 상상 못한 큰 보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옳은 일을 하다 보면 하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선행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인생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현재를 놓친 노인의 후회 마이너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